당뇨는 어쩌면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당 중독 상태다. 근데 이 당 중독을 해결하는 해독제는 바로 소금이에요. 에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당뇨인들이 저염식을 하고 계셔서 제 얘기가 좀 생뚱맞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혈당 떨어뜨리는 최고의 당뇨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뇨는 어쩌면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당 중독 상태다. 왜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당이라는 거는 정말 필수 물질인데 오죽하면 얼마나 과잉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 소중한 당을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관 속에 당이 넘쳐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는 당의 재료가 되는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약 중독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농약을 안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약의 해독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당 중독을 해결하는 해독제는 바로 소금이에요. 에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당뇨인들이 저염식을 하고 계셔서 제 얘기가 좀 생뚱맞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음식이 굉장히 달아요. 달 때 소금을 넣으면 단지 잘 모릅니다. 결국 이 당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혈관이든 우리 세포이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이 쩍쩍 눌러붙어서인데 이것을 빠르게 해독하고 중화시켜주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짠단창처럼 실질적으로 맛도 중화시켜주지만 실제로 쩍쩍 늘어붙는 혈관 속의 당을 늘러붙지 않게 하고 분해하고 헤쳐놓는 애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을 적게 먹고 배제하는 것도 좋지만 당을 중화시키고 해독시키는 바로 소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서 저는 사실은 죽염수를 많이 드시게 해요. 왜냐면 소금을 많이 먹으세요 하면 아이고 소금은 또 뭐 부종이 있대더라 아니면은 또 요즘 바다가 오염됐는데 소금을 어떻게 먹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죽염은 아주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드실 수 있게 소금을 약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바다에 있을 수 있는 그 오염 물질들 9번 구워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대나무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소금 속으로 계속 9번 구워지면서 농축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칼륨이라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부종이 잘 생기지도 않고 미네랄들이 정말 충분하니까 죽염은 그 자체를 NaCl로 보기보다는 여러 미네랄의 총합으로 보셔도 될 만큼 굉장히 안전한 형태의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죽염수만 충분히 드셔도 어떤 당으로 있을 수 있는 피해 당을 해독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제가 많이 권해드렸는데 실제로 당에 굉장히 조절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죽염도 싫고 소금도 싫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음식으로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게 바로 모시조개탕입니다. 이런 어떤 해조류들, 갯벌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소금에 대해서는 또 거부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책에 보시면 약간의 이제 모시조개에다가 마늘, 또 버섯 이런 것들을 넣고 충분히 물을 우려내서 그 물을 계속 드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전한 상태, 자연계에 있는 어떤 염분, 또 미네랄, 또 모시조개에 들어있는 어떤 아미노산과 마늘에 들어있는 식이유황이 만나서 콜라겐 생성도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당뇨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육이 많지 않아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근육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먹은 혈당을 가장 빨리 소비해주는 소비처거든요. 소비처가 없어서 소모를 잘 못해서 혈관 속에 당이 넘쳐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근육을 계속 잘 생성해주는 어떤 영양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시조개탕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당을 해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드셨을 때는 당이 요동치지 않게 또 근육을 잘 만들어주는 당뇨를 예방하는 예방 레시피로도 좋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음식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제가 추가로 죽염수,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마다 소금을 타서 먹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이 탈수에서 옵니다. 탈수? 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분을 계속 잃어가면서 노화가 오고 또 노화에서 죽음까지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기 전의 모습은 이렇게 포동포동한 사람은 없어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굉장히 바짝 마른 상태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결국에는 좋은 수분을 섭취하기 위함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음식 습관은 어떤 걸까요? 수분을 굉장히 많이 빼내는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커피는 못 끊고 있는데 커피, 그 다음에 또 마른 음식, 뭐 구워졌든 튀겨졌든 수분이 하나도 없는 음식, 또 술, 정말 수분을 많이 빼죠. 또 담배, 약은 정말로 우리 몸을 정말 탈수를 시키는 정말 큰 원인이죠. 근데 약을 심지어 막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먹고 있죠, 약을. 당뇨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드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있는 염분만 가지고는 이 수분을 더 많이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드실 때 왜 소금물을 드시게 하냐면요, 우리 몸은 맹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0.9%라는 염분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분 보유량을 좀 더 늘리고 싶잖아요. 탈수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걸 늘리기 위해서 만약에 맹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0.9%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희석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그냥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맹물을 넣으면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맹물을 계속 더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이 탈수가 일어나서 물을 많이 먹어야지 하고 맹물을 많이 먹게 되면 농도는 점점 더 희석되고 탈수는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을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 수분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말 혹시 아실까요? 소금 가는 곳에 뭐 간다? 물 간다. 그래서 염분 없이는 우리 몸에서 수분을 함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도 뭐 체액을 많이 손실했던, 여름에 막 일사병으로 체액을 많이 손실했던, 혈액을 많이 손실했던, 기절을 했던, 병원에 가면은 소금물을 넣지 맹물을 넣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몸의 체액 손실은 소금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염수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실제로 체성분을 측정을 해보면 체수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소금물을 드시게 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천일염도 있고 뭐 히말라야 소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꼭 죽염을 말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가장 좋고 안전한 상태의 소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왜 굳이 9번씩 이 힘든 과정을 거치겠어요. 다시 대나무 안에 넣고 또 정말 고열에 다시 굽고 하는 게, 어떤 소금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도 굉장히 제거를 많이 해주지만, 저는 죽염을 이렇게 표현해요. 채소 소금이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음식 처방도 단일 한 가지는 거기에는 뭔가 반대급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채소와 함께 소금이 같이 갈 때는 사고를 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대나무라는 식물과 함께 결합된 형태지 죽염은 그냥 단지 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채소의 미네랄의 총합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나트륨이 같이 결합된 상태라서, 그래서 제가 죽염을 많이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나쁜 소금이요? 네,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제염, only NaCl만 들어있는 정제염은,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체수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래도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왜 등산 가고 히말라야 등반할 때 식염이라고 들고 가잖아요. 그거 정제염이거든요. 오로지 NaCl만 들어있거든요. 정말 염분이 없을 땐 그거라도 약이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소금 때문에 걱정하고 유해성에 대해서 뭐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가장 안전한 형태의 죽염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자체가 다 땀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럴 때는 현대인들의 식생활 중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충격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집밥만 먹어도 행복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집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집밥은 너무 망가져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이제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스나 양념류들, 설탕 이런 것들이 마치 레시피에 그냥 너무 당연하게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어떤 자연의 재료로 가지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 들어가는 게, 그냥 그렇게 돼도 집밥이
집밥인 게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아마도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소스나 양념류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밥의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는 목적이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음식을 먹는 목적이 즐거움이나 아니면 불만 해소. 나 오늘 열받아서 뭐 좀 먹어야겠어. 오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먹는 음식이 건강을 해롭게 하는 음식들이에요. 아마도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야 신난다 하고 먹는 음식이 뭐 건강식인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목적과 결과물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너무 걱정이 되고 이게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즐거우려고 먹는 음식이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세 번째는 음식과 내 건강 상태의 연결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외면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약국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설사를 해요. 지금 소화가 안 돼요 하면서 소화제나 그 지사제 이런 걸 사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거 먹고 술 마시러 가면 되죠. 술 마시러 가도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 불편하다고 분명히 내 몸의 소리를 분명히 나에게 신호 전달을 했는데도 나는 그걸 그냥 약으로 억제해놓고 나는 모르겠다 외면하고 다시 나쁜 음식을 드시러 가니까 참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면한다고 해서 내 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아, 내 몸이 지금 불편하다는 사인, 신호를 보낼 때 내 몸을 좀 안아주시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이 자주 먹는 최악의 음식 3가지는 어떤 것인가요? 욕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솔직하게 특정 음식을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식은 건강하다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아픈 이유가 서구식이다, 서구화된 거다. 근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한번, 고기 요리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테이크 또는 바비큐 보면 소금 후추 정도 치고 아니면 허브 정도 해서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육류 문화는 이상합니다. 지금 설탕 양념 내지는 설탕에다 고추장도 굉장히 당분이 많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양념을 해서 심지어 구워요. 아니면 볶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순수하게 소금 후추만 해서 먹은 구이보다 훨씬 나쁜 음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식은 전부 다 정말 심지어 김치찌개, 된장찌개까지도 레시피가 설탕이 들어간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안 먹기 때문에 무조건 달게 해주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나물류에도 설탕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망가진 한식, 이게 지금 최악의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리법이에요. 제가 나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단계 조리법. 요즘 막 음식 프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고난이도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데 막 삶았다가 다시 그걸 튀겼다가 또 볶았다가 양념에 버무렸다가, 이렇게 음식이 마치 그냥 무슨 세탁소에 빨래처럼 넣었다 뺐다 구웠다 뭐 튀겼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영양소는 다 파괴가 되고요. 그 안에 기름들은 다 산화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효소들은 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몸을 정말 도와주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거의 독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난이도의 어떤 다단계 이런 조리법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음식의 조리는 최소한 저온 조리로 단순하게 할수록, 그리고 양념도 죽염이나 죽염간장, 된장 정도로 단순하게 하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난이도 테크닉의 음식은 어쩌다 한번 드시고요. 우리 가정에서는 그냥 건강하게, 정말 요리 못해도 이건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재료가 가진 본연의 그 조리법을 좀 배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바로 오래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에요. 이 가공식품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장기 보관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미생물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생물도 심지어 못 먹어내는 음식을 사람이 먹겠다? 이거는 생명이 멈춰버린 음식, 생명이 없는 음식을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뭘 받는 거죠? 결국엔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이 과연 우리에게 생명력을 만들어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부들의 이렇게 제가 쭉 보면은 두 분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 다 좀 요즘 결혼이 좀 늦어지면서 독신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혼자 먹기 편리한 게 대부분 가공식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밥조차도 혼자 밥을 해서 드시기 싫기 때문에 기본 밥부터 가공식품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미 생명력이 없는 음식을 꾸준히 먹어왔기 때문에 생명을 저는 잉태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공식품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밥, 이것부터 좀 살아있는,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보관하면 곰팡이도 나고 네, 변질돼야 맞는 거거든요. 미생물이 먹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저는 가공식품의 사용을 좀 최소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가장 강력한 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식은 누구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의 효과가 납니다. 근데 이 누적이라는 게 좋은 효과도 누적되지만 나쁜 효과도 누적이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가 좀 쉬우시라고. 제가 최근에 쇼그렌이라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를 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 제가 보기에 쭉 상담을 해보니까 특별히 잘못한 거는 없었는데, 자가면역이라는 엄청난 질환이 오게 된 게 이분이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위산이 부족한 저산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고기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이 위산은 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잘 쪼개기 위해 충분히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위산 분비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잘라지지 못한 단백질 덩어리들이, 조각조각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도 일으키고, 또 하나는 장내 미생물도 균형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해 미생물들이 계속 자라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저기 염증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촉각을 세우고 전쟁 상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총을 그냥 계속 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약은 무엇일까요? 뭐 대단한 자가면역 치료제가 아니라 위산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물과 또 좋은 소금, 뭐 죽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초, 천연 식초, 단백질을 잘 잘라낼 수 있는 이런 거고요. 이분에게는 육식을 좀 배제하라고, 당분간은 좋아지실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분의 치료제가 된 거죠. 예, 두 번째는 또 반대의 경우예요. 제가 이분도 최근에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온몸이 아파서 음식조차 씹을 수가 없고 아예 바깥 외출도 잘 못하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저염식이라고 하는 나름 건강을 생각하려고 저염식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또 하나는 이분은 또 채식만 하신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실질적으로 몸이 너무 말라 계셔서 정말 근육도 하나도 없었고 혈액도 하나도 없었고 체액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서문근육통이라는 질병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처방은, 이분은 심지어 또 음식도 굉장히 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 단식이 좋다, 간헐적 단식이 좋다, 채식이 좋다, 많이 먹지 말아라, 소금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분에게는 물과 소금을 충분히 드시게 하고요. 혈액 생성과 콜라겐 생성, 즉 좀 근육도 만들고 몸집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음식 처방으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디에 가서도 치료를 못 하셔서 거의 몇 년 동안 아예 외부 생활을 못 하시고 있어서 뭔가 대단한 약이 이분을 고쳐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분도. 근데 이분의 처방이 이렇게 단순하다 보니까 아마 이분도 굉장히 저한테 고맙고, 앞으로도 저한테 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희망과 행복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본인이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대요. 병원을 거의 3, 4년 동안 다녔는데,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 환자분들의 사례가 있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정말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음식과 생활관리만으로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있어요. 정말 더 음식만으로 하려고 지금 더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식단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환자분들과 정말 실시간으로 카톡을 하면서 그분의 먹는 어떤 습관을 교정해드리고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하면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사례는 이분이 약간 좀 체중도 어느 정도 있었고 당뇨라든지 모든 사대 질환이 다 있었어요. 혈압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 혈관 막힘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구안화사라는 질환이 와버린 거예요.
여자분이셨는데 이게 한 1년 뭐 그 정도 됐는데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용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셨겠어요. 뭐 한의원도 가서 침도 맞아보고 병원 치료도 해보셨는데 어느 정도는 좋아졌지만 한 20-30%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이분의 이 혈관의 상황만 좋아지면 이 병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운동도 전혀 안 하시고 투잡을 하셔서 너무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정말 좀 아무렇게나 드셨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가공식품 위주로 그냥 배만 이렇게 채우면 됐지 하는 상황으로.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이제 식단 코칭으로 건강한 음식을 최대한 바쁘시지만 드실 수 있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살을 그야말로 한 9kg 빼드렸습니다. 한 석 달 동안.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그 구안화사가 완벽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혈압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전단계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해소가 돼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마음도 이렇게 우울하고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이렇게 사진을 비포 애프터를 저에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주셨어요. 이분에게는 이런 게 굉장히 진짜 어려운 극아이의 성격이셨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변해서 기분이 좋아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례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최근 사례는 남자 약사님이세요. 저는 약사님들도 많이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름 방법으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근육량도 진짜 많고 근데 체중이 거의 90kg에 육박하셨고 에이 약사님이 과연 내 살을 빼줄 수 있을까? 이런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오셨는데 제가 지금 한 2달 조금 넘게 해드렸는데 한 8kg 정도 가까이 감량됐는데 이 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셨더라고요. 뭐 혈압도 있었고 코골이도 있었고 피부 염증, 알러지 뭐 그런 자잘자잘한 증상들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다 너무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매일 고맙다고 약사님 덕분입니다.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최근 사례로는 너무 기억에 남고 또 정말 저한테 한 1년 반 정도 오신 고객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으로는 이러저러한 걸로 어느 정도는 케어가 되셨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되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두통도 있었고 늘 갑상선이나 유방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검진을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 항상 검진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아지셔서 오셨어요. 다 걸려드니까. 그래서 다 재검 이렇게 나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저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저한테 식단 코칭 받아봐라 했는데 2주밖에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체중이 한 6kg 7kg 이상 빠지셨고 이 식단을 이제 혼자서 저한테 배우고 나서 하셨는데 이분이 이러저러한 증상들이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늘 이 비만 때문에 여자분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비만이 바로 해소가 되니까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자잘자잘한 그런 증상들이 싹 없어지면서 건강 점수가 무려 이제 100점 만점에 거의 뭐 97점인가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검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너무 건강한 어떤 3%? 3-4%의 그 수준의 대한민국 이제 평균의 한 3-4%에 들어간다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지금 현재는 뭐까지 하시냐면 운동도 싫다, 나는 식단도 싫다 이런 분인데 저랑 막 마라톤 대회까지도 같이 5km 마라톤도 도전하시고 지금도 막 올해도 또 우리 하자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저한테 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열심히 채식을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좀 채식 위주의 식단을 되게 오랫동안 했다가 이번에 좀 제 몸이 또 여기서 살짝 뭔가 나빠지는 걸 보면서 제 몸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보편타당하게 좋은 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어떤 해독이라든지 빼기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요즘 구조물 자체, 즉 우리 몸의 구조물 자체를 유지하는 게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더하기 처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어쨌든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주고 피를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동물성 음식이 좀 필요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쌀밥 같은 것도 아예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채소는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아주 좋은 분들은 채소에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이렇게 내 몸으로 가져와서 뭐 내 몸에 피도 만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바싹 마르신 분들은 채소만 가지고는 그 세포벽을 잘 깨서 그 안에 어떤 유효물질을 얻어내기 어려운 소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체격이 굉장히 마른데 소화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소화하기 좋은 또 우리 몸에 빨리 구조물들을 좀 튼튼히 만들어줄 수 있는 동물성 식품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맞춤 처방을 하고 있어요. 더하기가 필요한가? 빼기가 필요한가?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체격이 너무 좋은데 이미 넘쳐나요. 근데도 몸에 좋은 걸 계속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단식도 좀 필요하고 정말 그런 분들은 채식이 좀 위주의 식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음식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편타당하게 뭐가 좋대더라 이렇게 쫓아서 내 몸을 관리하시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